그걸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로봇이 10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델도 있어. 있긴 한데, 아이오닉도 아마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아예 어셈블리로 일체형으로 만들지 않고 단위 모델 셀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반씩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면 화재에 대한 어떤 대응도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고, 플랫폼. 교체를 하면 이런 충전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아, 배터리 하나 더 사놔가지고 충전해놓고. 그럼 이제 시스템이 예를 들면 뭐 장거리 주행을 한다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배터리만 교체해버리면 괜찮네요. 아이고, 근데 형님,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운전자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아니지. 그건 이제 전문 서비스 업체가 해주는 아, 거기 휴게소 같은데 그런 업체를 세우고 그 그치. 옆에 충전소도 있고. 그럼 무슨,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기반 시설이나 그런 인력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나서야 돼. 해야 되겠지. 그것도 이제 사업자를 정해주고 하다 보면 그것도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 거고, 주유소처럼.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충전시설을 확장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 충전시설을 늘리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야. 뭐, 이전 가솔린, 그러니까 디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이해관계나, 뭐, 수용할 수 있는 여부, 장소, 뭐, 비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늘리고 싶어도 쉽게 늘리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는 말이지. 에너지를 좀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이 돼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터리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무겁게 크게 만들면 용량을 크게 하는 바람에 더 소모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적절하게 좀 더 줄이고 아까 같이 계속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굳이 배터리를 많이 넣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면 차가 가벼워지니까 전력 소비율도 낮아진다는 말이지. 여러 가지로 이제 득이 될 확률이 높아져. 전력 소비.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 배터리, 그 다음에 모터 기술이 좀 발달을 하면서, 전압은 많이 낮아지고 있어. 그래서 요즘 300V, 400V대, 처음에 이제 800대까지 있다가 점차 지금 낮아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 여기서 지금 400V대에서 360V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배터리 전원을 LDC를 통해서 12V 전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 요즘 자동차의 트릭 컴퓨터에 있는 그 주행 가능 거리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냥 이 연료로 얼마만큼 몇 킬로 주행할 수 있다, 그거를 표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것도 이제 연산 제어가 필요한데 왜 연산이 필요할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지금 내 차에 있는 연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 네. 이걸 계산해서 거기에 표시를 해주거든. 네네. 근데 왜 연산이 필요할까? 그게? 그 차의 운전자마다 그 운전하는 그 좀 여러 가지 센서나 AI를 통해서 네. 미리 운행 전에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어디 가든 쉽게 주유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냐면 실제 주행하고 있는 정보 그 예를 들어 1리터 소비될 때 몇 킬로 주행했다 그건 계산할 수 있잖아. 그걸 기반으로 그걸 계산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앞으로 남은 연료 갖고 얼마큼 갈 수 있다라고 그다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료량, 연료 소모량과 현재의 연료량 이거 계산하면 되고 그 연료량에 비해서 지금 몇 킬로 주행을 했는지만 계산하면 되지. 쉽게 말하면 진짜 쉽게 단순하게 하면 리터당 몇 킬로 간다. 그거를 그냥 계산하면 돼. 그거. 그래서 일반적인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엔 아침 시동을 딱 걸면 주행 가는 거리에 0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주행을 조금 해야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나와.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전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 현재 연료량만 있지 어느 정도 연료를 지금 쓰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표시가 안 되게 세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조금 몇 킬로라도 주행을 하면 이 상태로 얼마 예측 가능하다라고 딱 뜨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여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 3-19 그림에 보면 DT는 과거 주행 전비 곱하기 배터리 가용 에너지 이렇게 되지. 여기는 이제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이기 때문에 전비라고 표현을 해. 킬로와트당 주행한 거리. 1킬로와트 소비할 때 몇 킬로미터 주행했는지를 계산해내서 남은 킬로와트 수 곱하기 그 킬로 거리 계산하면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요 킬로와트라는 부분은 여기서 지금 이제 일반적인 연료랑 차이가 있는 게 배터리는 고유의 특성이 그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치? 이 연산이 배터리의 킬로와트, 즉 전압 가지고 얘기를 해. 전류량은 측정, 남은 저장되어 있는 전류량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거든 이제. 근데 이게 정확히 100% 들어갔던 게 일반적인 연료통처럼 뭐 단위 부피당 혹은 뭐 킬로와트당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양이 정확히 들어가 있다는 걸 계산해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전압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서 100km 더 주행하면, 예를 들면 100km 더 주행하면 300km가 돼야 되는데 300km가 아니라 200km 줄 거야. 이게 확 뜬다는. 뭐야 이거 400km 간다며 못 가는 거지. 그럼 이제 당황.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 연산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배터리의 성능 저하,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많이 쓰면서 성능 저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산에서. 아이폰에서 얘기하는 그 효율 개념, 이거를 이 자동차의 배터리 연산 시스템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서 계산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신뢰도 높은 주행거리가 나올 수 있겠지. 아, 그래도 이것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 기능이 탑재됐을 때 그럼. 이것도 완전할 수 있고. 그럼. 뭐 예를 들면 몇 암페어의 전류를 썼을 때, 몇 암페어의 뭐 전류로 뭐 얼마를 썼을 때 몇 프로 남아야 되는 게 새 거의 상태다, 이런 게 데이터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뭐 한 1년 썼는데 똑같은 양을 썼는데 60%로 떨어졌다면 10%의 성능 저하가 있었구나 라는 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표시해 줄 수 있지. 그러면 그거를 이 연산에 넣어서 반영을 해주면 돼. 반영을 해주면 되지. 그러면 정확도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난 봐.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 사유 주행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분명히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냉각수를 활용을 한단 말이야. 이 냉각수를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그냥 두긴 아깝지. 그걸 히터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 반드시 해야지. 그걸 별도로 뭐 그냥 서 있는 상태라면 뭐 별도의 그 전기 히터를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냉각수에서 대표진 온도를 버릴 수는 없지. 실내에 있는 열까지 뺏어서 밖으로 내보내느라고 에너지를 또 써야 하잖아. 엄청 쓰겠네요, 정말. 그치? 에어컨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에어컨을 켜고 끄고에 따라. 근데 에어컨 크겠네요, 에어컨. 근데 요즘 만들어진 에어컨들 보면 이렇게 시스템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뭐 효율이 많이 좋아져서 생각보다 예전 자동차처럼,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부품이 컴프레서인데, 액화된 액체가 기화되면서 열을 빼앗아 오는 기화열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화된 걸 다시 압력을 이용해서 액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걸 컴프레서로 하는데 모터로 작동을 시킨단 말이야, 얘를.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보다는 전력 소모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지. 예전에 자동차, 니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자동차, 그러니까 뭐 2000cc 미만 자동차 이런 거 쭉 타고 가다가 에어컨 딱 키면 출력이 뚝 떨어지는 게 느껴져. 전기 자동차가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배터리 단자를 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플러그가 있으리라고 보는 거지, 이게. 그치? 그 플러그를 빼버리면, 뭐,
배터리와 시스템을 분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차단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작업자들이 작업을 안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플러그라고 지금 생각은 되는데 이것도 뭐 자동차마다 뭐 제조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겠지. 나중에 뭐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정비 매뉴얼 같은 게 이제 발행이 되기 아이오닉부터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나오면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어. 정비 매뉴얼.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런 체계가 아직은 잡혀있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만들고 운용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일반적인 기계 혹은 전기 안전 관련된 매뉴얼에서 따온 내용을 지금 섞어놔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들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저런 장갑, 저런 복, 저런 안전 뭐 안경까지 쓰고 야 누가 이거 안면 보호대까지 하면서 특히 뭐 정전기 관련된 보호 패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써야 되지. 그런 거 오히려 더 그런 거 지금 오히려 없어. 저런 덮개는 있는데 정전기 관련된 이제 얘기는 여기 지금 없잖아 지금. 그런 얘기가 오히려 있어야 되는데 없어. 고전함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뒤에 나오나? 없는데? 개인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량 보호도 중요한 거거든. 사람이 차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또 있어서 이 정전기 관련된 장비들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이 지금 빠진 게 좀 아쉽네요. 여기에. 부스바라고 하는데 이 버스바를 잘못 얘기하는 거겠지? 아, 버스. 부스. 버스바. BUS를 부스라고 지금 여기 써놓은 거야, 지금. 저희도 그거 다 부스라 그래요. 그래? 네. 그러니까 원부스, 투부스 그래요. 근데 저기 영어로 진짜 대놓고 BUS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여기서 부스라 읽나? 버스 아닌가? 근데 다 부스라 그래요. 부장님부터 다 사수까지 그래서 아, 여기서 그냥 부스라 그러나 보다 하고 말하는데 이게 또 그래서 나오는 말이겠지. 그 현장만의 그 연기 쪽만의 그 용어인가 봐요. 아니, BUS. 네. 저기 정비 쪽에 이게 뭐 자동차든 뭐 시설 설비든 네. 애초에 이쪽에 있던 이제 초기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넘어온 단어를 그냥 많이 사용을 했고 이미 작업을 한다라는 계산을 하고 들여다보면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작업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줄 수 있지, 그치? 스타트 버튼을 오프시킨 후 의도치 않은 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키를 차량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보관하도록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스마트 버튼을 오픈하기 전에 스마트 키의 전원을 꺼버려야지. 그걸 염두에 두고 본다 그러면 2번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작업을 하기 전에 앞에서 안전 플러그를 뺀다라고 플러그를 오프시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화재가 날 경우에 플러그를 오프한다. 화재가 이미 났으면 이제 피해야 돼. 어설프게 이게 끌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고전한 배터리 시스템 화재잖아. 네. 고전한 배터리 시스템에서 화재가 났으면 이거 소화기는 소방차가 와도 안 돼.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얘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 소방 매뉴얼에 뭐가 있냐면 차를 물통에 집어넣는다. 그게 독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그 소방차가 그 통을 갖고 다녀서 네. 차를 거기다 집어넣어. 실제 차량 침수, 뭐 충돌 발생 후 정지 시 최대한 빨리 차량 키를 오프 및 외부로 대피한다. 대피할 수 있으면 되지. 근데 대피하지 못하고 기절해 있으니까 문제잖아. 이제. 그래서 죽었잖아. 그리고 충돌을 해서 문이 안 열리니까 못 나와서 죽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전기차 같은 거 운행할 때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돼. 너희가 차를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그럼 안전조차 비상탈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항상 리마인드 하고 대응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사고를 몇 번 이제 당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뭐 여기 충돌이 나고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고 운전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 사람은 확실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훨씬 빨라.